MP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보시던 분이 제 옆에 계십니다. KCPAC 워싱턴 지부장님 이현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벌써 한 4번째, 5번째 뵀나요? 그렇죠. 네, 꽤 많이 뵀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친해졌는데 또 새로운 모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MPTV 구독자분들이 많이 또 저를 알아봐 주시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KCPAC에서 지금 CPAC이라는 이 행사도 후원하는 단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엄청 큰 후원을 하는 단체 중에 하나이고 그런 KCPAC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네, 얼마나 우리나라 한국과 또 한미 동맹과 또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o, KCPAC이 요즘에 하는 일 저희가 이번 CPAC 행사에 코리아 파트너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의 상황과 북한 상황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정치에 관련돼서 미국 분들에게 많은 정보도 드리고 또 이 현지에서 미국 정치인들과도 많은 회담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중요시하는 일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또 미국과 동맹의 근본적인 가치를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는 최전선에서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워싱턴 DC에 지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직접 백악관이나 아니면 의회에 가셔서 하는 역할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백악관 쪽하고도 이제 미팅도 여러 번 하고 국무부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하고도 한반도 관련돼서 미팅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종전선언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서 소위 정북 좌파들을 동원해서 추진하는 HR 3446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 외에 공화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정말 많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CPAC에 와서도 거의 매일 5개, 6개 미팅을 하면서 의원님들을 직접 만나고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번에 다가오는 대선에 대해서도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지금 이 CPAC 현장에서도 브레이크아웃 세션이라고 하죠. 따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정말 수많은 미국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다뤄졌던 내용이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에 네. Peace on Korean Peninsula Act였나요? 네. 근데 그 안에 종전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 법안 안에 종전선언이 포함되고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 연락사무소를 만들자는 3가지가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핵심이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여행을 할 수 있게 풀어달라는 것에 대한 미국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은 뭐예요? 베네핏이 없죠. 우리가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 군지는 미국 청년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갔다가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여행 제한을 걸었는데 북한을 추종하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자신들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제한 때문에 못 가니까 이런 제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한을 풀어서 네. 마음껏 교류를 한다는 목적하에 이런 걸 하자고 하는데 누구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종전선언의 어떤 핵심은 전쟁을 종료해서 미군이 한국에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서 한국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그런 좌파들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찾아올 수 있는 위기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73년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북베트남이 이제 남베트남을 침략해서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그 미군 철수의 영감을 받아서 사실은 제안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김일성의 수건을 들어주는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군이 철수하면은 북한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그렇죠.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많은 한국 분들이 과연 북한이 그럴 능력이 될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싸울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국을 점령하지? 미군이 없다고 해도 한국이 네. 그렇게 약한 군대가 아닌데. 음흠. 근데 저는 이제 미국만 없으면 북한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은 비대칭 전력이 있어요. 핵무기도 있고 네. 수소폭탄 그리고
생화학 무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해킹 능력을 엄청나게 키워서 거의 7,000명, 10,000명에 달하는 해킹 전사들이 한국의 모든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혼란이 조성이 되면은 과연 국민들이나 그리고 나약한 좌파 정부가 북한에 맞서서 싸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손쉽게 상대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좌파 정권이거든요. 대선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숙하고 러시아를 작업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마치 공격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제 정치야 뭐 안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전혀 모르는 모르는 그런 행동이시고, 독재 국가는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하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대하든 자신들만의 어젠다나 최종 목적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북한에 잘해줘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는 이 체제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한국과 북한은 사실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한국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많은 미국 분들이 그리고 특히 미국 정치인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번 대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미국의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도 한국이 지금 좌경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려가 대단하십니다, 다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전체주의 국가, 독재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자유진영에 커다란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북한 주민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되면은 북한과 평화한다고 하면서 또 포주기하고 그렇게 되면 또 역사가 반복되고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북한이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면 한국 정부가 도와주고 김대중 정권 때부터 이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리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이 강경한 태세로 나가서 북한에서 그 어떤 변화가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한테는 더 빠른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레이건 대통령의 Peace Through Strength,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북한도 노래가 있어요. 청대 후에 평화가 있다고. 국방이 강해야지 평화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가져야 할 인식이죠. 아, 되게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KCPEC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저도 사실은 100% 잘은 몰랐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컨퍼런스 진행할 때도 우리 KCPEC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셨고 또 함께 주최를 해주셨고 또 한국 내에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또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서 또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그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워싱턴 DC와 또 여러 곳의 의원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한국의 실체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충 같은 게 있으신가요? 한국 정부가 워싱턴 DC에다가 로비 자금을 많이 뿌렸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팅을 하면은 우리 KCPEC이나 원크레 네트워크만 정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제출하지 자신들의 사무실에 연락받은 단체들은 모두 다 좌파 단체들, 정전선언 해야 된다, 평화협정 해야 된다는 단체들밖에 없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면은 그분들이 좋아합니다. 우리도 사실 KCPEC, 원크레 네트워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좌파적 그 단체들만 연락이 오니까 도대체 그러면 한국의 우파는 무엇을 하고 있냐 이런 의문을 가졌었답니다. 우파들은 젠틀하니까 그런데 많이 안 하잖아요. 좌파는 거의 매일 전화하고 정보를 나누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너무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KCPEC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각을 전해줄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다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우리 KCPEC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도 부탁드린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미국도 중요한 선거들을 올해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 대선도 지금 거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일주일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전체주의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에 추종하는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하느냐, 우리는 당연히 자유를 지키는 정권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더라도 절대 사전투표하지 마시고요.
본투표장에 가셔서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민주당 쪽 사람들도 항상 이야기해요.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정의를 찾아야 된다, 공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권 교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북한의 정권 교체를 하자면은 무슨 범죄나 되듯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한국의 정권은 정권 교체란 말을 해도 북한 정권 교체는 마치 무슨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을 자고 가면 전쟁이 나고 뭐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면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전쟁하고 싶어서 정권을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재 타격이 전쟁을 불러오고 평화를 해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비굴한 평화를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돼요? 비굴한 평화 밑에서 북한 주민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같은 동포로서 북한 주민들을 해방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걸로 민주당이 네.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관점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또 대화를 하고 그 관점들을 들으면서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앵킴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제가 저희 동생과 함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유튜브 채널은 평해튼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약간 영어로 운영되는 보수 컨servative 채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계신데 네. 이제 영어가 더 편한 이제 그렇죠. 그런 세대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되게 편집도 되게 잘하고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체크아웃 해주시고, 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자주 뵈니까 네. 또 뵐 때마다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하고 노력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것에 동의하시고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제 아시죠? 알람 알람 설정.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